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가 다음 주 화요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50일 가까이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지난 영장심사에서 이게 증거인멸 시도고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범행과 관련이 없다면 비밀번호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하고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손 검사가 범행 관련자들과 연락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아이폰 기종으로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습니다. 아이폰은 보안이 강해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잔금을 풀기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 검사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2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포렌식 작업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도망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아래에 있는 검사 등에게 위법 행위를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후 형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할 개연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손 검사가 앞으로도 계속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 검사의 휴대전화는 고발장과 관련해 김웅 의원과 손 검사를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발장과 판결문이 전달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또 이번 사건이 터지고 어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응을 준비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저희가 파악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흘 전 영장심사 때 손준성 검사가 범죄자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를 하던 검사가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니 소환을 미루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서 강조한 겁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란 사실을 언급하면서 수사받는 입장이 되자 그동안 검찰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온 범죄자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조사 일정을 두고 공수처와 3주간 줄다리기를 이어온 손 검사 측을 향한 비판입니다. 또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용납될 수 있었던 건지 되묻고 싶다고도 적었습니다. 이어 손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인 고위직 검사임에도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썼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이 손 검사가 범행 관련자와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가 판사 사찰 문건의 핵심 관련자란 취지도 담았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손 검사를 수사 중이라며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수처의 비판과 별개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강제로라도 조사하려 한 이유는 손 검사를 시작으로 조사해야 할 공범들이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서준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건 김웅 의원도 공범으로 입건이 된 건가요? 네,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은 공수처가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린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 문장을 보면은 손준성 등이 김웅과 공모하여 유시민 등을 야당이 고발하게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를 해둔 겁니다. 예. 특히 김웅 의원이 손 검사의 5가지 혐의 중에서도 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의 공범이라고 적어뒀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김웅 의원은 저희가 고발장 초안을 만들어드리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작성부터 공모했다고 보고 입건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검찰 안에서 공범으로 적시가 된 사람도 있습니까? 이 영장 청구서에는 손 검사의 범죄 혐의를 5가지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5가지 혐의마다 주어가 모두 동일합니다. 손준성, A 검사,
그리고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입니다. 예. A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 2 담당관이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이 손준성 검사 바로 아래 직위였습니다. 예. 저기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란 표현을 왜 쓴 거죠? 아직 수사로 확인되지 않아서 실명을 공범으로 넣지는 못하지만 이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 간부들이 있어서 빈칸으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이 손 검사와 지난해 4월 3일 직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몇 건인지까지 자세히 영장 청구서에 적어 넣었는데요. 하지만 한 검사장을 정작 공범으로 적지는 못했습니다. 네.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도 청구서에 52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 범죄 사실을 언급한 부분에 와서는 윤석열을 주어로 한 문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이 있던 날 즈음에서 검사가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다라고 어제 저희가 보도했는데 그 검사도 공범으로 적시가 안 됐습니까? 네, 그 검사가 바로 대검 수정관실 소속이었던 B 검사인데요. B 검사는 지난해 4월 2일 오전 7시 55분에 채널A 사건 관련한 판결문을 검색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오전 9시에는 채널A 사건에 등장하는 이 제보자 X 지모 씨의 판결문을 검색했습니다. 네. 전날이 고발 사주 의혹 당일이죠. 네, 시작되는 날인데요. 저 오전 9시에서 딱 1시간 뒤부터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간의 전화 통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 비검사도 사건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이 들지만 하지만 이 비검사를 공범으로 적지 못했습니다. 예. 손 검사가 이 판결문을 검색하도록 비검사에게 지시했는지 또 비검사가 검색을 해서 그 판결문을 출력해서 손 검사에게 전달했는지 이 과정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손 검사에게 이 지모 씨의 판결문을 전달한 사람을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그 역시 성명불상이군요. 손 검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